북한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세대 차이. 저는 아직도 젊은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이 의도되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교수께서. 예, 서울시립대학교 이창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이제 발생한 대략 한 달 정도 6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발표 후에는 다시 한번 어떤 큰 정치적인 사회적인 충격이 가장 예상합니다. 생각해보면 앞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0년 좌파 정권의 잘못된 북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맹목적인 어떤 이 북한의 퍼주기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계속 모방을 해오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광우병 촛불 사태로 굉장히 흔들리다가 한 2년 정도 이제 경제적 위기도 극복을 하고 정부가 이제 순환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써 굉장히 시대에 맞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있을 공식 발표를 전후해서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정황적으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다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고 원인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확정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대응 조치는 취해야 된다. 물론 현재 한반도의 분단 또 미국이나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존재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단독으로 무력 조치를 비롯한 특정한 정책을 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왔던 많은 도발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럴 시점입니다. 저는 이 천안함 침몰과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인 검토라는 타이틀 아래 발표를 합니다. 국제법이라 그래가지고 분쟁을 무조건 억제를 하고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가 이 국제법적인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무역적인 그 대응 나아가서는 이 자유권의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간의 분쟁이 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에 대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자립구제 스스로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구제의 그런 대표적인 방법은 보복, 복구,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자유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의 수행까지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립구제에 의한 강제적인 분쟁 해결을 하기 전에 유엔에 의한 분쟁 해결,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개입에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시도가 일반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가지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대략 국제 분쟁의 그 평화적 해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국제법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제 북한이라고 밝혀지더라도 북한 자신이 거의 스스로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쟁 평화적 해결 방식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일부는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방식은 유엔 헌장 33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 기구에 의한 기타 해결 방식이 이런 것이 있는데, 교섭은 분쟁 당사국이 직접적으로 외적 절차에 대해 가지고 당사국 간에 대한 주장을 조정하는 방식을 하고, 주소는 제3자가 나서가지고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만나서 해결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교섭의 편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중재라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제3자가 당사국 간의 주장을 조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심사, 이것은 분쟁의 사실관계를 국제심사위원회 같은 이제 제3위원회가 명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조정위원회, 이것은 뭐 사법적 해결은 아니지만 사법적 해결과 비슷한 형태를 지닌 것인데, 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더불어서 어느 쪽이 잘못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상설적인 재판소 내지는 이제 분쟁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드는 임시적인 재판소, 즉 중재재판과 같은 국제재판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남북 관계를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능한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교섭부터 대략 국제재판까지는 24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많은 국제 분쟁들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몇 가지를 조사해서 항목별로 넣어놨습니다. 전쟁 후에 어떤 실현 일정을 체결할 때에도 극단적인 분쟁을 하는 국가들도 제3국이나 제3의 기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분쟁 해결을 보겠습니다. 유엔 헌장을 보게 되면 유엔 헌장이 이제 처음에 헌장의 어떤 그런 목적이 나오고 원칙이 나옵니다. 유엔 헌장의 원칙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2조 3항과 사항에서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무력 행사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헌장 2조 3항과 사항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엔 헌장 일단 제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분쟁 해결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야 것인가, 주로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입을 하는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이제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만은, 일단 모든 분쟁 당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유엔 회원국은 특히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좀 잘해라라고 주의를 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스스로 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조정의 방법이나 수단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엔의 그 기관들 총회라든지 우리 방기문 총장이 계시는 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어떤 분쟁 해결에 대한 주의를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입각해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그런 그 분쟁 해결에 관한 권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분쟁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심사라고 하는 사실 조사 방식을 남북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 조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당사국 간의 어떤 그런 중개를 해라, 조정을 해라, 주선을 해라, 앞에 나와 있던 몇 가지 방식을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총장,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방기문 사무총장에게 주선을 하도록 남북한 간에 특히 사무총장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라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정치적인 분쟁이라기보다는 국제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법적인 그 문제의 어떤 부분도 몇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국제법적인 해석이 많이 개재되는 그런 그 분쟁이나 각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국익이 상당히 걸려 있는 이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재판소를 이용하도록 해라라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